요즘 일본 증시 강세를 보면 참으로 부럽기도 하죠. 예. 자, 생각해보면 일본 증시가 1989년에 버블 정점에 있던 그 지수까지 상승했다 보니, 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본 증시에 대한 부러움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힘을 쏟다 보니까, 와, 얘네들 참으로 답답한 한국 증시와 비교하면 부럽기 그지없죠.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요, 일본 증시는 예, 89년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으로도 불렸던 그 시기도 있었는데, 자, 우리 생각해 보면 일본 증시가 상승한 게 2012년부터거든요. 그렇다면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 시기를 이겨냈다면 기회가, 예, 그 안에서 생존한 투자자들은 기회를 잡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나라 증시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일본 증시는 그야말로 12년? 12년 사이에 상전벽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 4배 올랐어요. 4배. 일본 니케이 지수도 그렇고, 일본 토픽스 지수도 그렇고, 2011년 저점 대비 거의 4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1989년에 만들어졌던 고점을 2월에 넘어섰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자,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그런대로 일본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양호하게 상승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1989년에 1000포인트였는데 지금은 2600포인트대에 있으니 일본 증시보다는 양호하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배 아프죠. 예, 이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강했다 하더라도 요즘 안 좋으면 배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드라마틱한 게 고점 대비해서 4분의 1 수준까지 폭락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발음이 잘 안 나올 정도네요. 자, 그만큼 1989년부터 해서 2011년 연말까지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일본 증시는 생각해보면 요 안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혹한 주식시장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후 이제 4배 상승했다고 하지만 그 시기는 아마 일본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 같은 경우 2000년대부터 어떤 투자를 많이 했느냐? 엔화를 캐리 트레이드 해가지고 해외에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전 세계 유동성을 만드는 힘이기도 했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갔었다 보니 더더욱 그런 일들이 많았었고, 이게 이제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축이 되었었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일본의 흔한 성씨인 와타나베 이걸 따가지고 와타나베 부인 자금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씨 자금, 미스터 또는 미세스 김씨 자금 또는 미스킴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자금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유가 일본 증시가 그만큼 어려웠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좀 가혹할 수 있습니다만 저 안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산 배분 전략을 쓰는 것이죠. 자산 배분 전략을 쓰지 않은 그야말로 일본 주가 지수를 그대로 투자한 투자자는 1989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4분의 1 토막나는 22년 동안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자산 배분 전략을 썼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강세장을 오롯이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요, 조금만 시장이 안 좋아도 한국 증시에 대폭락장이 온다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생각해보면 항상 악재가 없었던 시기가 없고 항상 시장은 대폭락한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하락한 후에도 더 빠진다 그러고 상승장이 오래간 후에도 폭락장이 올 것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고 정립하고 이것을 실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냥 단순하게 자산 배분 전략을 쓰겠어요, 뭐 하는 게 아니죠. 어떤 공식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50대 50. 안전자산 50, 주식자산 50. 또는 70대 30.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비율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뭐 시장 밸류에이션을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쪽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그 방법을 세우시고 지켜나가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뭘 하느냐? 리밸런싱. 주기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리밸런싱 하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일부 팔아가지고 안전자산 떼죠. 간접적인 고가 매도. 시장이 빠졌다 안전자산 떼서 주식을 일부 사겠죠. 뭡니까? 간접적인 저가 매수. 이것을 해외에서는 블래쉬라고 부릅니다. 이거 뭐 원래 블래쉬는 고점에서 저점에서 사는 게 블래쉬긴 하지만 간접적인 블래쉬를 실천하면서 수익률을 조금씩 높여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정말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언젠가 뭐 이런 시기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겠죠. 10년 넘게 강세장이 찾아온다? 요 정도면요, 1년에 한 15%씩 상승한 거예요, 일본이. 와, 엄청납니다. 이런 장이 온다? 그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 뭐 생존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쫓겨난 투자자들에 비해서 그 수익률을 오롯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요거 자산 배분 전략 지금이라도 꼭 간단한 것이라도 세우고 지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